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반려견, 반려묘 시장이 이제 포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일명 이제 개모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인데,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개인들에게 굉장히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얘기를 나눌 게 이 반려동물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축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남자친구는 없고요. 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도 세후로 230만 원 가량이어서 넉넉지는 않지만 자신이 평소에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반대로 키우지 못했던 반려동물, 특히 이제 강아지를 독립하자마자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검색을 해보니까 월 한 15만 원 이렇게 든다고 뜨는 거예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고 많아도 한 30, 요 정도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신이 입양한 동물이 자주 아팠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맡길 만한 곳이 이제 독신 가구이기 때문에 별로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이제 부탁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개 유치원, 일명 이제 개치원이라고 하는데 개치원을 알아봐야 했어요. 개치원도 매일 맡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동물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적인 건강보험이 있는 이제 한국의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공적 보험이 반려동물에게는 없죠.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사적인 보험을 알아봐야 됐고 이 또한 비용도 꽤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치료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반려동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나 경쟁이 되어 갔습니다. 이 자신의 SNS 계정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반려동물에게도 명품 사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사료도 먹여야 되고 또 명품 옷을 입힌 사진이 늘 업로드 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A씨의 마음도 싱숭생숭했어요. 여기에다가 댕댕이랑 견생샷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주변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를 보다 보니까 A씨는 이제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게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견생샷을 찍으러 여행도 다녀왔어야 했고요. 이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비용 대비 굉장히 많은 지출이 있었던 거죠. A씨는 본래 월급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원래 월에서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입양을 했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서 적자 재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자신의 의식주를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별로 저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반려동물인 개를 키우다 보니까 훨씬 더 팍팍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거의 이제 적자 재정이 근접하는 모으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또 밥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20대 30대에 중요했던 시간 자원이 소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업도 꿈도 꿀 수가 없죠. 강아지는 산책도 해줘야 되고 맡길 때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부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A씨는 자신의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파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A씨였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사례를 각색했지만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형편이 나빠지는 케이스들이에요. 통계를 조금 살펴보면요. 최근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모차와 개모차의 판매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호황을 맞이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한 온라인 오픈마켓 통계에 따르면요. 개모차와 유아용 유모차의 합계 판매량, 그러니까 합쳐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유모차가 100 중에 57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반려동물 산업이 호황인 점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모차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많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8.2%입니다. 거의 이제 1,500만 명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다가 각색한 사례에서 다뤘던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패키지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SNS에 이제 사진으로서 업로드가 되고 조회수나 이런 것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동반여행을 떠난 여행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행을 많이 떠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2030 세대 여성이 높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색한 사례에 여성을 이제 등장을 시킨 건데, 한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 회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2030 세대 여성이 56.2%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의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2030 세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각색한 사례에서도 등장했듯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남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를 통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월급을 가진 2030 여성의 경우에 이제 각종 동물병원비, 개치원 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료 비용 등등등의 비용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봐줄 사람이 없는 독신 가구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봐야 돼요. 자신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는 뭐 당연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자산 축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 유치원 비용의 경우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데일리 케어, 종일반이 있고 또 뭐 시간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일반의 경우에도 이제 대형견 기준으로 뭐 한 막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형견이면 조금 더 적지만 대형견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견의 경우에는 1개월 주 1회의 경우에 최저가가 21.6만 원, 이 대형견의 경우에는 50만 원인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30 세대는 사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산 축적에 가장 큰 공을 들여야 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시드머니를 사실 축적하지 못할 경우에는 40대 돼서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노후 대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내가 원하더라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맞는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여러 가지 좀 소비 심리나 남들과의 비교 심리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외로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뭐 조금 자산이 축적이 된 다음에 뭐 키운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 키우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대해서도 뭐 세제 지원이나 정부 지원 같은 거를 키우신 분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 총선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공약집 얘기를 하자면, 이번 총선에 승리했던 야당의 공약집에도 각종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지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써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분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같은 걸 신설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국민 세금이 반려동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전혀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써도 모자랄 재원을 이제 동물에게까지 쓰는 거에 대해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거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과거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필수제가 아닌 건데요. 이 반드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이상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것은 구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히 고민을 하고,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